저기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이제 그 차트 기술적 분석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종목 진단할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쭉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도 좀 잘 올라왔고, 그리고 그 미국 증시도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 나스닥 지수 띄워놨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어요. 7월 첫째 주, 이번 주가 거의 뭐 첫째 주나 다름없으니까 첫째 주 시황 요약 및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투자 전략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지수 좀 설명하면서, 그죠? 네. 지금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제 뭐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일본의 그 아베 전 총리죠. 아까 뭐 불의의 사고로 피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죽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도 잠깐 관련주가 있으니까 그 얘기 잠깐 해드리고 그렇게 잘 마무리를 오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게 나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닥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바닥 얘기. 바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금요일이라 그죠? 네. 여기 이제 소수 정예 이제 엘리트들만 들어오신 거죠? 원래 금요일 날은 불금이라서 술 이제 뭐예요, 술 같은 거 안 좋아하시고, 그죠? 네,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제 금요일에 일찍 들어오신다고요, 그죠? 네. 또 저기 모임 또 바쁘신 분들은 또 금요일 날 또 나갔다 오셔야죠. 사회생활 하는데 또 금요일 날 또 친구들 모임이나 그 모임들이 또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또 자리 비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예, 프레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양원성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28% 이제 급등 마감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한번 급락하고 6월 중순에 한번 급락하고 요번에 살짝 한번 털었죠. 또 이렇게 7월 초에,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한테 희망을 싹 걷어갔어요. 비관론자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나스닥 지수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방송 말미에 그 얘기 해드렸죠. 그 애플이랑 아마존 그런 거 쭉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스닥 얘기 좀 뒤에서 또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목요일날 아침이었겠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 여기 보면은 국제유가가 그러니까 7월 5일이죠. 7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이구나. 네. 7월 5일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국제유가가 8% 급락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아침부터 우리나라 수요일 아침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한 거는 세계 경제가 둔화될 거다, 그래서 급락한 거다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한 이틀 정도까지도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때요? 국제유가가 4% 이제 또 급등했죠. 네. 근데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국제유가 이렇게 하나 떨어지니까 폭락했다, 난리, 진짜 경제 위기 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 4%짜리면은 꽤 이것도 급등이에요. 거래도 좀 있고. 4%짜리 급등 났는데 이런 뉴스 안 나오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저기 찍고 싶은 분들만 찍으세요. 네. 그죠? 올라올 땐 얘기 안 해줘요. 국제유가가 4% 급등했다, 이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번호까지 찍어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있잖아요. 네,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 왜 떨어졌냐면 실제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올 때는 얘기를 안 해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이제 요거 가지고 개인들을 이제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약발이 안 받으니까, 안 통하니까 이제 그것도 악재도 있잖아요. 악재건 호재건 자꾸 여러 번 그렇게 재탕 삼탕하면 별로 효과 없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우세요? 그런 거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막 무서워서 막 그러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질 때만 얘기하고 올라갈 땐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아무튼 어제는 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2달러, 네. 뭐 100달러 깼다고 막 호들갑을 떨더니 102달러. 그냥 3월 달에도 그랬고요, 4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냥 100달러 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이거 가지고 그래요,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번 주는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은 자, 우리나라 지수를 좀 보죠. 네,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볼까요? 네, 미정현님 어서 오세요. 네, 코스피부터 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7월 4일날 그죠? 네, 7월 4일날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전저점이었던 여기를 확실하게 깨면서 2,300을 그죠? 2,300을 확실하게 깨면서 장중에 2276까지 장중에 급락을 했었죠, 그죠? 네, 급락하면서 이제 뭐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 네, 그죠? 네, 월요일부터 그러면 사실 월요일부터 지수가 급락 나오고 투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술을 사랑할 때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월요일 날부터 이제 들이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피곤하긴 해요.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이게 지금 월요일 날부터 이제 막 흔들어 나가지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국제유가 폭락했다고 또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서 얼마나 이번 주에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지 금요일 날은 여기서 잘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은 올라온 게 없어서 그죠? 좀 심드렁하실 수 있는데 잘 끝난 거예요. 네. 여기 코스닥 지수는 여기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여기도 전저점을 살짝 깼어요. 살짝 깨놓고 나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회복을 시켜놨고, 네. 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코스닥이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반등이 더 잘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개별주 이쪽이 많이 털렸으니까 가벼워졌겠죠. 가벼우니까 반등도 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피곤하셨을 텐데 아무튼 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잘 마무리를 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일본 증시하고 일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잘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있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대 똑같이 쓰시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 시간으로는 대충 11시 30분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11시 한 48분? 47분? 네, 그때 한 15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 쪽에 반응이 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일본의 아베 총리 뉴스 다 보셨죠, 그죠? 지금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하다가 뒤에서 이제 누가 총을 쏴가지고 죽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아베를 되게 싫어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싫어할 텐데 죽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본 증시가 그때부터 좀 하락을 했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일본 증시가 이제 가까스로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 니케이 지수 분차트거든요. 오늘 이제 니케이 지수 분차트인데 여기 이렇게 잘 가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게 훅 떨어지죠. 여기 11시 30분 정도. 일본은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때쯤에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훅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순간 약간 출렁였겠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나중에 죽었잖아요. 사망.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안 죽긴 거야.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앞에 전 총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죽었거나, 그죠? 네. 피습당한 거니까요. 선거 도와주다가.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래가지고 테마주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네. 이게 사람이 이제 죽은 문제라서 테마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얘기를 해드려야죠. 네, 그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동의하에 얘기를 할게요. 네. 사람 목숨이 이제 그렇잖아요. 아무리 좀 싫은 사람이라도, 그죠? 네.
그래도 명복은 빌어야죠. 그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모나미가 장중에 급등하더라고요. 음? 네, 모나미가 급등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죠. 6월 달에 무슨 저기 폭포수 그죠? 네,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지듯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 주에 그죠? 네, 무려 특집 4부작 그죠? 네, 4부작 스스로 종목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심도 있게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재료가 나중에 바뀌어서라도 올라온다. 근데 그게 무슨 재료로 올라올지 솔직히 100% 모른다. 원래 전문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꼭 3살짜리, 4살짜리 애기의 아빠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다 아는 척을 해야 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방에서 추천한 것도 나중에 재료가 바뀌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모나미도 뭐 똑같아요. 그냥 앞에서 잘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이건 눌림목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눌림목이잖아요. 잘 해놨는데 매에 장사 없다고, 그죠? 가랑비 못 쫓는다고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그냥 멘탈 깨진 거죠. 유치해탈. 이렇게 떨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뭘로 바뀌어서 올라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포기하지 마셔라. 응? 모른다. 뭘로 올라올지. 세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올린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네. 그죠? 네. 저도 생각 못했던 걸로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왔던 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나미가 오늘은 뭘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힘내시라고. 모나미가 급등했는데 모나미가 급등한 이유는 아베. 이게 저기 일본 2019년 8월 달에 지소미아 문제랑 일본 그 아베 총리가 그때 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도 그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총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 저기 했잖아요. 그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에이싱가스하고 뭐 그런 거 안 팔아가지고 왜 우리나라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애국 테마주 뭐 반일, 뭐 불매운동, 뭐 수혜주 그렇게도 부르는데 그 모나미가 그래서 급등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오늘 급등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일본 아베 총리가 죽었어요. 그죠? 네. 죽었죠. 이거 상관이 뭐가 있어요? 아베 총리가 다시 지금은 전 총리였는데 다시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랑 뭐 안 좋은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급등해도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노제펜 또 그 운동을 할 테니까, 그죠? 이게 볼펜이니까요. 일본 거 뭐 제브라나 이런 이제 볼펜 쓰지 말고 파일럿이지 뭐 파일럿 그 뭐 만년필 그런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거 쓰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오늘은 급등할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요. 급등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급등하더라고요. 그 속보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급등했어요. 분차트 확인해 보면 11시 47분부터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거리 터졌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올라갈 게 아닌데 세력은 그냥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여기 모나미처럼 망가졌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솔직히 모나미 갖고 있는 분들이 아베가 오늘 연설하다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라니까. 근데 세력은 건수만 있으면 올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모나미가 오늘 또 한 번 세 번째 얘기합니다. 네. 사실 올라올 거 아닌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미가 막 올라가니까 웃으면서 들으세요. 모나미가 막 올라가니까 저기에서 모나리자가 이 친구도 요즘에 힘들었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는데 틈에 나와서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5,000원에 있다가 2,000원까지 떨어져. 2,000원대. 뭐야 이게. 음봉 하나 더 나왔으면 반통은 날 뻔했어요. 그죠? 5점 대비. 네. 이러고 있다가 모나미가 가니까 나도 가자 그러는 거야. 너 왜 가는데? 모나미 가니까. 모나미, 모나리자 같은 회사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가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 같죠? 진짜예요. 옛날에 모나미가 상한가 가면 모나리자가 같이 갔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10년 전에 그랬어요. 10년 전에. 모나미는 무상 볼펜, 모나리자는 무상 휴지, 뭐 저기 요실금 기저귀 그 노인복지 테마주로 옛날 대선 정책주였거든요. 이게 모나미는 무상 교육 볼펜 공짜로 준다고. 진짜예요. 그때 많이 갔어요.
동전이었는데 얼마나 많이 갔는데 그때 하나 상한가하고 같이 상한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나리자에 있는 세력이 그러는 거야. 아 몰라 그냥 일단 보내.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죠? 여기에서 차트를 또 얘기해드리지만 솔직히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누가 이 종목을 들고 있고 싶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지, 그죠? 맞잖아요, 그죠? 뭐 좀 올라갈만 했는데 뭐 틈에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뭐 전 세계 망한다고 우리나라도 망한다고 그러니 누가 여기서 희망을 갖겠어요, 그죠? 손절하고 말지. 손절 안 하게 해드리려고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거든요, 솔직히.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에 해드린 얘기가 그거예요. 답답하시죠? 차트 보면은 희망도 없고 근데 세력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비관론자 요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딴 사람들도 같이 죽자 그러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잠시만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진짜라니까 모나미 올라갈 때 옛날에 모나리자 같이 갔다니까요. 네. 옛날에 모나미랑 모나리자 같이 간 거 아시는 분들 저기 7번 찍어보세요. 이거 주식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어야지만 알거든요. 네. 이거 아시는 분들 7번 찍어보세요. 네. 몰라다 4번 찍어보시고 잘 모르시죠 이거. 옛날에 같이 갔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또 제가 또 사기친다고 또 그런 저 오해를 받을까봐 얘기해 드릴게요. 10년 전에 보세요. 모나미 이만큼 갔죠? 저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동전이었다니까요. 액면 나중에 저기에서 저기 된 거지. 원래 이때 동전이었어요. 700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모나미가 여기서 7배 갔어요. 럭키 세븐 7배. 학교에서 공짜로 이제 볼펜 하나 줄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이 갔어요. 2011년 12년이죠. 예? 여기 그 당시에 모나리자예요. 이거는 모나리자도 많이 갔잖아요. 무상으로 휴지나 기저귀나 놔준다. 여기서 성인용 기저귀 팔거든요. 많이 갔대요. 똑같다니까 그때. 네. 차트 보세요. 상한가 간 날 일치하는 날 많지. 네. 저기 오늘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이 안 오시면 이거나 확인해 보세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네. 세력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일단 가 이러면서. 네. 가셨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갔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애국 테마주 있죠? 네. 애국 테마주 중에 신성통상이라고 있어요. 신성통상. 이거 오늘 가다 말았어요. 한 10% 들다 말았어요. 이거 옷 의류회사잖아요. TBH 글로벌 이런 것도 있고. 네. 조금 들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옛날에 술을 사랑할 때 지금은 이제 술이랑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옛날에 이제 술을 정말 사랑했어요. 진짜. 네. 그때 제가 좋아했던 맥주가 아사히 맥주였는데 네, 아사히 맥주 되게 많이 먹었어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고해양주 이런 것도 옛날에 애국 테마주로 갔었어요. 국순당이고 막걸리. 근데 오늘은 전혀 반응 없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모나미 세력이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올려. 그러면서 이제 모나리자는 그냥 눈치껏 따라온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또 이런 게 이제 움직였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오늘 뭐 극강한 종목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냥 각자 네. 뭐 각자 올라갔어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건 없고요. 각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종목들이 뭐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저번에 세린비엔지 잠깐 얘기했었죠. 이것도 뭐 올라오죠. 네. 저기 이게 미국 쪽에 플라스틱 미국 연방 총무청인가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 덜 씁시다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 수혜주로 엮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에코 플라스틱 이것도 이제 러시아 그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보고 저기 수출 제한할 수 있다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했었죠. 그때 저희 방에서 세린비엔지가 보유 종목이어서 사자마자 수익 많이 나고 팔았거든요. 그때 다 팔았어요. 지금 없지만 네. 그때 에코 플라스틱이 한번 올라왔다가 이것도 투매 나와서 다 떨어졌다고요. 근데 어때요? 세력은 뭐만 있으면 건수만 있으면 잡아갖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손절이 정답이 아니라니까. 네. 이렇게 보세요. 네.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오늘 들썩거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저기 웹스 같은 이제 이런 것도 자연광경, 뭐 SOC 관련주죠? 몇 개니까 살짝 들어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세력들은 이 바닥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네, 세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죠? 열심히.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꿀벌 같아요. 꿀벌, 일벌, 그죠? 계속 일해요. 네, 계속 일하고, 그죠? 네. 애벌레 돌보고, 일벌이 하는 게 애벌레 돌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보살피고 가서 꿀 따오고, 그죠? 네. 자기가 먹은 거 막 토해내. 여기 저 우리 여기 회원분 중에 양봉하신 분 계시는데 여기 전문가 계십니다. 네. 근데 아무튼 자기가 먹은 거 막 토하면서까지 막 그죠 해가지고 막그 새끼들 챙기는 거 아니에요? 네. 조직을 위해서,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세력들이 저는 일벌 같아요. 일벌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요즘에 활개를 쳐요. 왜 활개를 치냐면 짧게만 얘기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세게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비관론자들을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비관론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관론자였거든요. 저도 비관론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알고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이제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들 끌고 들어가요. 물귀신. 혼자 안 죽어요. 누구 끌고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근데 자 최근에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잠깐 했던 얘기인데 여기 문자번 회원들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10분 이내로 끝낼게요.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귀만 열고 들으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간다, 2000을 깨진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2000이면 여기인데 네. 여기도 깨지고 코로나 여기 1400인가 그랬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1500까지 간다, 여기도 더 깨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제가 오늘은 욕 안 하고 원래 스타일대로 점잖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하다 승질나서 또 입에서 욕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해서 들으세요. 코스피 지수가 자 2000 간다, 뭐 1500 간다, 뭐 그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000을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정도에 있죠. 원달러 환율 옆에 차트 띄워놓고 할까요? 띄워놓고 합시다. 잠깐만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급락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가죠. 이거는 이렇게 급등하겠죠. 그 2000을 깨거나 그러면 환율은 1400원, 1500원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2000을 깨서 어떤 아저씨들 얘기처럼 1500 간다. 그럼 환율이 1600원, 1700원 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환율이 막 급등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막상 얘기 좀 이따 우리나라부터 얘기합시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는데 환율까지 이렇게 뛰면은 물가가 더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힘들어지겠죠. 환율이 급등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외환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외환위기가 안 오려면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많아서, 그죠? 환율 방어를 해주면 돼요. 그죠?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1번 찍어보시고, 그죠?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환율이 막 올라도, 그죠? 그 달러를 우리가 다 사버리면 돼, 그냥. 사든지 팔든지 하면서 그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원화를 사는 거죠. 네. 원화 강세로 가야 되니까, 그지? 네.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하면 되거든요. 달러 팔아서 원화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 우리나라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떠냐면 전에 5년 동안 전 정부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또 딴지 걸지 말고 들으세요. 응? 왼쪽 끝에 있는 아저씨들 나가시든가. 전 정부에서, 그죠? 네, 돈을 흥청망청 많이 쓰셔갖고 나라에 돈이 없어요. 응? 그럼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이나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환율 방어를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위기 오겠네요?
코스피 지수가 2000이랑 1500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외환위기 와요. 환율 방어를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죠? 거기다가 달러가 그런 식으로 쭉 급등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전 정부에서 국채 발행 많이 했죠?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빚내가지고 흥청망청 썼잖아요. 그죠? 빚내가지고. 그죠? 응? 그 무당짓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네. 응? 나는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그걸 맞추고 싶은 게 아니니까. 아, 누가 글 써서 그래요? 네. 응? 무당들이 많아 요즘에. 네.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위기 올 수 있는데 그걸 막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채권 발행한다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럼 그 빚이 어디 돈 익었어요? 달러 빚이나 아니면 저기 일본에서 돈을 빌려왔을 수도 있죠. 달러나 아니면 엔화 쪽에서 돈을 또 빌려올 수도 있거든요. 뭐 달러 캐리, 뭐 엔화 캐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달러 빚을 빌려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달러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0달러 이자가 10,000달러예요. 10,000달러예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000원이면 돼요. 10,000달러 환전하는데. 근데 환율이 급등해서 1,500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5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금리 1, 2%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겠네요. 그리고 엔화. 지금 엔화 약세인 거 아시죠? 엔화 약세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 돈 빌렸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빚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 쫄딱 망하겠네요. 응?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2,000 깨진다, 1,500 간다, 뭐 1,000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지수가 그렇게까지 빠지면요, 외국 얘기는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빠지면 환율이 급등하고 돈은 없는데 환율 방어 못하고 외환위기 오고 이자 비용, 그죠? 엄청나게 늘어나서 파산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 부동산 시장은 멀쩡하겠어요? 멀쩡하겠냐고. 박살나죠. 둘이 같이 가요. 손잡고. 약간 서로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망하고 부동산이 망하면 설령 그 사람이 뭐 증시가 폭락할 거 어디까지 갈 거라서 주식을 안 두고 있어요. 저는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긴 뭘 없어요. 다 떨어지는데 외환위기 오는데 비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전 주식 안 해요. 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안전할 거라 생각하세요? 외환위기 왔는데? 네? 외환위기 왔는데 공무원은 안전할 거 아니냐고.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뽑아놨는데 지금. 그럼 누구 자르겠어요? 월급 많이 나가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자르겠죠. 명예퇴직, 본고사직, 그죠? 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직장인, 그 사람 직장은 멀쩡하겠어요? 부동산 뭐 폭락하고 그러는데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코스피 2,000 간다, 2,000 깨진다, 1,500 간다 그런 얘기를 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런 말을 아주 함부로 해요. 아주 함부로 합니다. 아주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만 빠진다고요? 우리나라가 전세계 10위 전후되는 부자나라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 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 외국인 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만 빠진다고요? 아니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그죠? 파생이랑 그죠? 뭐 환투자 이것저것 전 세계가 다 엮여 있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외환위기가 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폭락하죠? 그러면 누구부터 망하는 줄 아세요? 네, 은행주부터 망합니다. 그렇게 금융시장에 패닉이 오면 누구부터 나간다고요? 네, 은행주부터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코스피 지수가 2,000, 1,500이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돈을 뭐부터 빼겠어요? 금융주부터 빼겠죠? 네, 금융주부터 돈이 나가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세요. 찍고 싶으면 찍고 안 찍고 싶으면 오늘 안 찍으셔도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코스피 지수가 2000 깨지고 1500 갈 것 같으면 그죠? 일반 그 개인 비관론자들 그죠? 네. 차트도 제대로 모르는 그 개인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러면 벌써 돈을 뺐겠네요? 그쵸? 외국인은 벌써 돈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죠 이제. 네. 슬슬 승질나기 시작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어젠가 오늘인가 보여드렸는데 잘 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큰 은행 몇 개 볼까요? 어디 볼까요? KB금융? 저도 KB금융 여기 거래하는데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게요? 응? KB금융이 뭐예요? 은행이잖아요. KB금융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일까요? 외국인 보유? 네, 72%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2000 깨지고 1500 간다고요? 본인은 무사할 것 같으세요? 아, 저 현금 들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나라가 그렇게 외환위기 왔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금 사놨어요. 금 사놓으셨다고요? 자, 제가 지금 따지듯이 얘기하죠, 그죠? 네. 금 사놓으셨어요? 예, 안전자산이라 금 사놨어요. 금값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국제유가보다 금이 더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예? 그쵸? 네. 굉장히 무책임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아, 저 은행에 돈 넣어놨는데요? 은행부터 망한다니까요. 아, 저는 저축은행에 해놨어요. 이자 더 준다 그래서. 저축은행부터 망해요. 어? 다 망한다니까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피해요. 지금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50대 초반 되신 분들은 외환위기 터졌을 때 막 그때 취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 계실 거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 뼈저리게 그거를 힘든 걸 겪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0대 40대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30대 40대는 외환위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40대 후반까지는 모르겠는데 초반은 몰라요.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중학생이나. 엄마 아빠가 고생했지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귀하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들 하는 거, 헛소리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2000 깨진다, 1500 간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되신 분들은 자, 9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분 됐죠, 이제? 네.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책임감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 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25년 만에 외환위기 또 온다는 얘긴데. 그런 말을 생각도 없이 벌로 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경제도 모르는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오면요 그 사람들도 못 피해가요. 네. 아, 전 주식 없어요. 웃기고 있네. 네? 전 직장인인데요. 멀쩡할 것 같으세요? 네. 대기업 다 쓰러지는데 왜 옛날에 외환위기 왔을 때 대기업 안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지. 네? 다 쓰러졌다니까 그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주말에 또 안 좋은 뉴스 보면서 저기 벌벌 떨지 마시고 그죠? 네, 주말에 저기 시원한 데 가셔갖고 좀 저기 바람 쐬고 오세요. 네. 바람 쐬고 오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네. 비관론자들은 돈을 못 번다니까요.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네. 비관론자들이 이제 제가 한 얘기 있지 이거 설명 못합니다. 네. 제가 잘나서 이걸 설명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평균이고. 네. 공부 조금 하신 분들 이거 제가 한 얘기 다 알아요. 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수 함부로 그렇게 깨지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왜 빠졌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해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셔라. 자, 지금은 제가 나스닥 위주로 얘기하죠. 왜냐면 세력들이 나스닥에서 매집을 많이 해요.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지금. 보통 주가가 떨어지면요 거래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거래가 늘어나요. 늘어난다니까. 비관론 아저씨들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비관론 아저씨들 내가 여기다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거 설명 좀 해봐요. 메일 주소에 남겨드릴게. 따질 거면 이쪽을 한번 따져봐요. 본인 저기 전화번호하고 본명 꼭 공개하시고요. 약세장이라면서요.
이제 하락을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응? 근데 보통 약세장이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가 확 줄거든요. 자, 왜 늘어나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요. 설명 좀 해줘보라고. 본인들 그 주장을 나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보라고요. 비건은 아저씨들. 응?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을 후회 패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래가 늘어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락하죠? 감소하는 겁니다. 하락하죠? 감소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폭락할 때도 감소하는 거예요. 늘어나잖아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거칠게 빠르게 그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스닥 지수가 이제 되게 심하게 흔들죠. 여기 고점 대비 여기까지 지수가 35% 빠졌습니다. 지수가 30% 이상 빠지면 다 빠진 겁니다. 아니라고요? 왜 아닌지 저한테 아까 메일 주소 아까 올려드렸었으니까 그쪽으로 왜 아닌지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네? 나스닥 지수나 이런 거는요 30에서 40%도 잘 안 빠져요. 여기는 특수한 경우 코로나니까. 네. 30% 정도 빠지면 다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30에서 35% 정도 빠진 겁니다. 네. 아까 계산해 보니까 대충 35%까지 빠졌더라고요. 제가 그 전후에서 그랬어요. 이 정도면 다 빠진 거라고. 항상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봉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변동성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흔들잖아요. 그죠? 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심하게 했느냐?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규모 유동성이 바로 들어왔어요. 거래 확 늘었죠? 계속 늘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나스닥 지수가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조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 저점이 여기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여기였고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코로나 터져서 패닉 때문에 폭락했었죠? 여기가 2번. 자, 2번부터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잠깐 통통 그리고 쭉 통통 그리고 쫙 올라왔다. 제대로 된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1번, 없었다 4번. 네, 찍어보세요. 있었어요? 조정이?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지수가 2배속 올라오는 동안 한 번도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기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하나 쉬고 둘 쉬고 셋.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가고 뭐 조금 가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나스닥 지수는 이게 잘 나옵니다. 전 세계 대표하는 지수니까. 네.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냥 1파인 거예요. 상승 1파, 이거는 조정 2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파동이 1, 2, 3. 그러면 1, 2, 3. 이해가세요? 이거라니까요. 올라갈 때는 하나, 둘, 셋. 떨어질 때는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1파, 2파예요. 앞에서 조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네. 모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래 조정 받는 김에 자기들 거 있죠? 그 미국 그 큰 세력들 그냥 주식 다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올려놓고 자기들이 개인들한테 팔아버린 다음에 다시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페이스북 옛날 이름이 페이스북이고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메타로.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서 이만큼을 올려요. 그러더니 여기서 거래가 터지죠. 팔았겠죠. 그리고 미래에 그거 아세요? 미래의 이익을 끌어온 것도 아니고 미래의 손실을 끌어와서 엄청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미래의 손실을 끌고 왔다니까요. 미래의 손실을 미리 선반영을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저기 하더라고요. 실적 발표를. 그러더니 페이스북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더니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을 하면은 거래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라니까요. 거래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자면
머리 며칠 안 감고 샴푸로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거품이 잘 안 나죠. 그죠? 네. 별의별 비를 다 듭니다. 여기 여자분들 이제 잘 들으세요. 네. 귀찮다고 머리 안 감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전 하루에 2번씩 감아요. 네.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하니까 운동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땀 흘려서 그냥 감는 거예요. 근데 머리 며칠 동안 안 감다가 제가 샴푸로 하면은 거품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이 거래가 여기보다도 확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풍성하게 늘어났잖아요. 엄청 안 좋다고 그러죠. 여기가 어디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려놓고 자기들이 팔아먹고 자기들이 안 좋다 그러면서 폭락시킨 다음에 다시 매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스닥 지수가 더 떨어진다고요? 응? 코스피는 저기 2,1,500 가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고 그러면 신한지주에 저기 돈 넣어놓고 안 빼고 있는 외국인은 바보고요. 예? 금융주 잡고 있는 외국인이 뭐 동네 저기 무슨 시골 아저씨들이겠어요? 미국 시골 아저씨들이겠냐고. 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려놓고 다시. 미국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메타,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디지털 관련주들, 디지털 시대의 전환 뭐 이런 관련주들 있죠. 네. 여기에는 삼성이나 현대차도 들어갑니다. 차 나중에 시간 날 때 차 타면 보세요.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이고. 근데 종목은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 종목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박살내놓고 세상 끝날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더 떨어진다, 이제 시작이다, 먹구름이 몰려온다 그러죠. 네.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고 호들갑 떨어진다고 호들갑 이틀 만에 급반등 나왔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그죠? 네. 푸틴 아저씨는 열심히 이제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게 하려고 떠있게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가만 안 두겠다고. 이거 아세요? 네. 여기로 넘어오죠. 국제유가가 막 떨어지면서 이게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성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자꾸 떨어지면은 러시아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아저씨가 이제 갑자기 요즘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푸틴이 오늘 그랬잖아요. 어젠가 오늘인가. 네. 우크라이나 아직 심각한 일은 시작도 안 했다고. 협박하고, 그죠? 국제유가가 폭락하니까 갑자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정지명령 내려. 정지명령 법원 시켜가지고 송유관 한 달 동안 차단.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기름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유가가 어제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이 사람은 기름값을 잡는 척하고 있고, 푸틴은 절대 그렇게 안 되지 그러고 있고, 미국 국민의 80% 이상은 미국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러게 되잖아요. 미국 사람 80%가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지금 이상한 방향을 가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린 거의 이제 8시 9시 다 됐죠. 이제 9시 되면 맞추려고요. 뒤에 이제 김 시장님 이제 방송 준비하시는데 매번 늦게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황 이제 이번 주 시황 요약해드리면서 한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고생들 많으셨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급락 나왔고 어제 오늘 좀 반등 나와서 마무리 잘 됐는데 이번 주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비관론자들이 저를 공격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공격받아도 돼요. 왜냐면 저는 항상 비관론자를 제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비관론자들 거의 뭐 저한테 진짜 악감정 많을 거예요. 전 대놓고 욕했으니까, 그죠? 네. 저한테 뭐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뭐 당연하죠. 근데 평상시에는 찍소리 못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더 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네. 저를 막 공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입을 열고 엄청나게 떠든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비관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해드리려고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 가고 1,500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떨어지면요,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 외환위기 오고 환율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네? 그리고
전 정부에서 부채 발행 부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자 내다가 우리 죽습니다. 응? 이자 내다가 죽어요. 이자 내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렇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다 엮여 있는데. 응? 그래서 아까 뭐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은행주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신한주주 보여드렸죠? 하나금융주주하고 저기 뭐야 아까 KB금융 보여드렸군요. 신한지주하고 저기 하나금융주주 있죠? 거기도 보세요. 60% 70%예요. 우리나라 은행 아니라니까요. 거기 외국 은행이에요. 돈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라고요.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믿으시든 아니면 제가 한 얘기를 믿으시든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들 자유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죠? 네. 근데 그 비관론자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만 하고 도망가요. 자기는 이름도 안 밝히고 막 이러고 도망간다니까요. 숨어 있다가 또 이제 나타나고 막 그래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 말을 믿든 여러분 자유는 진짜 자유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세요. 근데 제 경험상, 그죠? 저도 그래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여태까지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금리를 자꾸 올리면은 금리 인상을 자꾸 하면은 자꾸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던데, 죄송한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공부를 안 한 거라니까요. 금리 인상기하고요, 금리 인상기 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찾아보면 돼요. 올라갔다니까요. 항상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올라갔어요. 원래 금리를 천천히 올리다가, 이 얘기 다음 주에 할게요. 이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아무튼 금리를 천천히 올리다가 마지막에 확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천천히 올리려고 시작했다가 지금 갑자기 막 공급망 그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까 순간 금리를 팍 올리는 거예요. 지금 좀 빨리. 왜 그러겠어요? 코로나 때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그래요. 사람 자르고. 요즘에 그 뉴스 많이 나오죠? 그 유럽이랑 미국의 항공기 있잖아요. 항공기 대란 결항 나오고 스튜디오 저기 직원들이 없으니까 하도 잘라버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류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없어 하도 잘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에휴 뭐 사람 뭐 하냐, 그래서 놀자, 노세 그냥 즐기자 막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예, 이게 근본적인 문제,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 다시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공급 문제는 또 해결이 돼요. 물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물류 문제라니까, 공급 문제.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비관론자들은 이걸 몰라요. 설명할 줄 모르고. 아무튼 누구를 믿든지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코스피 지수가 어디가 바닥이다 그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어디가 저점이다, 어디까지 간다, 연말에 어디까지,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난 무당이 아니니까. 응? 맞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내가 무당입니까? 무당이라니까요. 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주식으로 크게 성공한 외국인 투자자들 책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유럽에는 이제 무당이 아니라 점성술사라고. 점성술사. 별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57,000원이 저점입니다. 네. 미친놈이죠 그게. 네? 별 보면서 상에다가 쌀 던지면서 그 전봐주는 무당이랑 뭐가 틀려요? 쌀이나 별이나 다 고만고만한 거지. 네?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무당짓 하는 거예요. 무당짓. 아무튼 이제 그 주말에 잘 생각해 보세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항상 꽃길이 있어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좁은 길로 가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죠? 네, 좁은 길로 가라고. 네? 써 있죠, 그죠?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남들 여기 대중 따라가지 말고 넓은 길 가지 말고, 그죠? 좁은 길이 뭔 줄 아세요? 네, 개인들하고 거꾸로 가는 게 주식이 좁은 길이에요, 그게.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또박또박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맞으니까. 힘드시죠? 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현금 들고 있고 코스피 2,000 간다 1,500 간다 호들갑 떨면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게 편한 거거든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난 폭락 나와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상관없긴 뭘 상관없어요. 손절 때렸을 텐데 피 질질 흘리고 있으면서. 손절이 뭐냐면 피 질질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다출혈로 죽고 있는지도 몰라요. 난 괜찮대요. 뭐가 괜찮아요? 피 질질 흘리고 있으면서. 네.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고요. 네.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앞으로 나스닥에서 많이 갈 게 뭐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삼성, 그 다음에 현대, 그죠? 네. 일본 발음으로 현다이, 그죠? 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기업들을 잘 보면 미래 성장, 신성장, 그죠? 네. 신기술 네. 그런 테마가 보입니다. 난 얘기해드렸어요. 애플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 현대에서 어디 기업을 인수하는지 잘 보세요. 특히 애플하고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저기 빌 게이츠가 약간 미쳐가지고 거기는 그렇다 치고 네. 거기도 보긴 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애플하고 구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삼성이랑 현대. 아셨죠? 네. 그리고 그 기업들 최근에 주가가 어떤지 그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 그 대표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차트 꼴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업종이 있겠죠? 차트 꼴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무릎이 처질 겁니다. 아 일부러 이랬구나 이거. 어? 일부러 이랬구나 일부러. 우리 애들한테 맨날 강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일부러 이 짓을 해놨구나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타예요. 페이스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억지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가 급락한다고요? 네. 그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 바닥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바닥을 지나고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바닥을 지금 지나고 있다, 통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네. 자, 이건 이제 무방 회원들 버전이고 여기 문자반 회원들 버전을 다시 번역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 기준으로. 네. 바닥 찍었으니까 동구에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이건 우리 회원들용. 네. 무방용은 예,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여기 무방회원들한테 예, 바닥 찍었습니다 그 소리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지수가 한 2% 떨어지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다 틀리냐고. 근데 월요일날 지수가 2% 떨어져도 우리 회원들은 뭐라 안 하거든. 바닥을 찍어놓고 되게 흔들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방회원들은 난리가 나요. 제가 틀렸다고. 월요일날 지수가 마이너스 1%도 떨어지면 진짜 낯들고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율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방회원용, 이게 무료 회원이랑 저희 정회원들하고 이제 이게 버전이 다른 거예요. 네.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네. 아무튼 누구를 믿든 여러분들 자유인데 책임이 꼭 따르니까 네. 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다 보니까 또 9시 5분 넘었네요. 네. 우리 또 김 실장님이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저기 뭐예요?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죠? 테마주가 뭐가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테마 고수 김 실장님이 곡물, 철도, 코로나 그죠? 네. 요거 갖고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저기 우크라이나가 철도가 되게 많이 파괴가 됐어요. 철도가 엄청나게 파괴됐거든요. 네. 그러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나라 이거 철도 이거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데. 그죠? 들어가서 보세요. 최근에 철도주 간 적이 없어갖고 감이 안 오시고 철도주 2018년에 가고 안 갔어요. 2018년 그러니까 4년 동안 안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라. 들어가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날 건강하신 또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